폭우가 쏟아지는 밤, 이름 없는 시골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이질적인 삶. 죽음과 마주하는 매장꾼의 손끝에서 한순간 운명이 바뀝니다. 죽은 자의 뇌를 읽는 능력을 얻은 주인공 진락은 강호의 어둠을 헤치고 성계로 향하는 무지막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사토차 작가님의 아양대제차료 게네자입니다. 총 1114화 분량에 저는 완결까지 읽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나는 상제의 뇌를 빌렸다는 뜻인데 완결까지 읽어보니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죽은 자의 뇌를 읽는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주인공 진락은 점차 수많은 고수와 기인의 기억, 심지어 상제에 비견되는 존재들의 사상과 경지까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진락이 상제의 뇌를 빌려 쓰듯 온갖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며 모든 한계와 운명을 뛰어넘는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이 제목에 담긴 의미입니다. 소설 제목대로 진락은 죽은 자의 머리에 손을 대면 능력을 흡수할 수 있는데 이번 주인공의 능력은 여태 읽었던 선현물 중에 가장 특색있고 재미있습니다. 전에 리뷰한 일품수선의 주인공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락은 시체의 머리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뇌를 흡수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 요괴 등 살아있었던 생명체는 모두 가능하고 죽은 지 오래되어 해골만 남은 시체도 가능합니다. 소설 초반에는 일반인 100명의 뇌를 흡수할 수 있고 진락의 경지가 올라감에 따라 흡수할 수 있는 뇌의 수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단 경지가 높았던 선인이나 고수의 뇌는 한계가 50명분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이렇게 흡수한 각 뇌는 살아생전의 경험과 직감,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마치 주인공의 외장 두뇌처럼 판단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반에 이 부분이 번역 때문에 헷갈렸는데 100개의 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최고의 성과를 내는 뇌가 중심이 됩니다. 즉 100개의 능력치가 모두 합쳐져 최고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뛰어난 경지의 뇌가 진락의 한계를 결정짓습니다. 특히 선인의 연근을 지닌 뇌는 진락에게 선인으로서의 자질을 제공하지만 다른 뇌 역시 결코 쓸모없지 않습니다. 연단에 특화된 뇌, 전투에 뛰어난 직감을 지닌 뇌, 빠른 판단력을 가진 뇌 등 각자 전공 분야가 달라 다양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지가 낮은 뇌라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닌 천재의 뇌라면 독특한 발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손상도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직접 목을 베어 얻은 신선한 시체는 손상도가 낮아 많은 기억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무덤에서 파낸 해골은 손상도가 99%에 달해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락이 새로운 법술이나 진법, 단약 등을 접하면 손상도가 서서히 복구되고 뇌 역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진락의 본래 뇌는 메인 컴퓨터처럼 중심을 잡고 나머지 외장 뇌들을 연결해 조종하는 방식이고 능력이 뛰어난 뇌를 발굴해 업그레이드하면서 진락이 성장하는 게 이 소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만약 경지가 높은 선인의 뇌를 얻으면 그 즉시 수련 속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이렇다 보니 진락은 더 뛰어난 시체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무덤을 파헤치고 문파의 조상들이 묻힌 곳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파에 들어가서는 일부러 사람들이 기피하는 묘지기를 자청해 밤마다 몰래 무덤을 파고 시체의 머리에 손을 대어 뇌를 흡수합니다. 뇌를 흡수할 때마다 기존에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뇌를 하나씩 교체하면서 진락은 자신의 외장 두뇌 집합을 점점 업그레이드해 나갑니다. 이 소설에서 신마에 대한 해석이 매우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무협이나 선현물에서 신마란 경지 돌파의 순간에 자신의 본심을 시험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거나 마음의 약점이 드러날 때 신마가 나타나 주인공을 유혹하거나 흔들고 그 시험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경지 돌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초반에 진락이 익히는 신법은 신마결로 기존 작품들과 완전히 다른 접근을 보여줍니다. 진락은 남들이 신마겁을 겪을 때 자신이 신마의 형태로 그 시험에 직접 등장해 구경하거나 개입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상대가 신마겁에서 실패할 경우 진락의 신마결 수위가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신마라는 개념을 남다르게 해석하고 활용한 접근 방식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신마에 대한 분량이 너무 길어서 한편으론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인공 진락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락은 성격이 아주 뻔뻔합니다. 시체를 파내다 다른 사람에게 들켜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오히려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고 둘러댑니다. 또는 어느 가문의 조상 무덤을 파헤치고 해골에 손을 대 능력을 흡수한 뒤에도 태연하게 그 조상이 자연사했다고 가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적과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기습해서 공격을 하거나 바둑을 두다가 바둑판으로 머리통을 깨버리면서 나는 바둑을 져본 적이 없다라고 진지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인공의 뻔뻔한 말투와 행동 그리고 한 번씩 톡백처럼 중얼거리는 내용이 톡톡 튀는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진락이 경지를 돌파할 때 엄청난 번개에 뇌겁이 몰아치며 하늘이 뒤집힐 듯한 위압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켜보던 여고수는 농담 섞인 말투로 너 혹시 옥황상제 집에서 복숭아를 훔쳤거나 그 여동생을 겁탈한 적 있냐고 물으며 농담을 합니다. 이처럼 어두운 분위기의 소설이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유머가 더해져 긴장감을 완화시켜줍니다. 이 소설은 처음 설정이 독특한데 주인공이 태어난 월나라는 연기 경지의 선인이 겨우 3명뿐인 작은 나라입니다. 이곳의 왕들은 선인들에게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무공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보통 사람들이 무리민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선인이 되는 방법 역시 전설처럼 여겨질 뿐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석 하나가 발견되기만 해도 선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온 무리민들이 몰려들고 심지어 왕실마저도 탐욕스럽게 달려드는 모습이 신선하고 흥미롭게 그려집니다. 이번 줄거리에서는 진락이 축기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의 경지는 연기, 축기, 금단, 원형, 화신, 환어, 합도, 도겁, 대승, 진선으로 이어지며 축기는 아직 두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선엽소설들이 첫 번째 경지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작품 역시 총 1114화 중 무려 150화에 이르러서야 진락이 축기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강렬한 운명과 피비린내 나는 승부 그리고 두뇌를 빌려 한계를 뛰어넘는 주인공 진락의 모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락은 삼촌과 함께 포구 속에서 시체를 묻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아나 무림 단체의 의뢰를 받아 시체를 수습해 매장하는 천한 일을 맡고 있으며 삼촌은 죽은 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락은 본래 다른 시대에서 온 인물이지만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촌을 따라 3년째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체를 옮기다 실수로 머리를 만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죽은 자의 뇌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무리민의 뇌파에서 집착이나 지식을 읽어내며 그 첫 정보로 힘이 증강되는 약재 조합법을 얻게 됩니다. 이 순간 진락은 이 능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열쇠임을 깨닫게 됩니다. 진락은 무리민의 뇌파에서 얻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직접 약을 만들어 실험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몸에 시험하는 것이 두려워 삼촌이 키우는 똥개와 닭 그리고 산에서 잡은 토끼 등 동물들을 대상으로 시험합니다. 그 결과 토끼가 약효로 괴력을 얻어 나무를 박살내고 죽는 모습을 목격하며 약효가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밤이 되자 진락은 그동안 묻었던 무덤을 다시 파헤쳐 여러 시체의 뇌파를 읽습니다. 대부분의 시체가 남긴 집념은 무의미한 것이었지만 드물게 무공의 돌파법이나 약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진락은 이 과정을 통해 무공의 세계로 다가갈 단서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의 인맥을 통해 무공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삼촌의 소개로 한때 강호인이었으나 지금은 다리를 저는 마절두기를 만나게 됩니다. 나라에서 통제하는 무공을 배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마절두기는 과거 삼촌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조심스럽게 진락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진락은 마절두기에게 배운 기본 자세를 집에서 밤새 연습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인 뇌파 읽기를 무공 연습에 응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의 뇌파를 활용하여 마치 장인의 시점에서 권법을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얻고 짧은 시간에 기초 동작의 요령을 터득하게 됩니다. 다음날 마절두기 앞에서 크게 향상된 실력을 보여 칭찬을 받고 본격적으로 무공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후 진락은 밤에는 무덤을 파헤쳐 뇌파를 수집하고 낮에는 무공 수련에 몰두하는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뇌파를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몸에 무리가 와 한계를 느끼게 되며 적절히 조절하며 수련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강호에는 살육과 배신, 음모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청하현의 유력가인 백가는 조정의 숙청 대상이 되어 잔혹하게 멸문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백발내시 위공공이 현지 매장꾼들에게 시체 처리를 맡깁니다. 삼촌은 장기 임무로 집을 비우게 되고 진락은 혼자 남아 무공 수련과 약실험을 이어갑니다. 며칠 뒤 드디어 내공의 경지인 내기를 돌파하며 급격한 힘의 성장을 이룹니다. 한편 삼촌은 백가의 시체 처리 임무 중에 황족임을 암시하는 현무인을 발견하고 자신이 휘말린 사건이 단순한 반란 진압이 아닌 황족 제거라는 거대한 음모임을 눈치챕니다. 4시의 감독 아래 시체 처리가 끝난 뒤 현장에 있던 매장꾼들은 많은 보수를 받고 돌아옵니다. 어느 날 진락은 스승 마절두기의 집에서 새로운 사제인 하민과 만나 대련을 벌입니다. 하민은 천재 제자라는 칭찬을 들은 진락을 이기고 싶어 했지만 대련에서 진락의 한 방의 부상을 입고 기절합니다. 진락은 자신의 실력이 상상 이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대련에서는 각별히 힘을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게 됩니다. 한편 삼촌은 동료 매장꾼 나성과 왕 노추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입막음을 위해 제거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청하현은 완전히 봉쇄되고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삼촌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조카 진락의 안위까지도 위협받고 있음을 깨닫고 조카를 대피시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진락은 삼촌의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마침내 백발내시 위공공과 자객들이 직접 집을 습격해 삼촌과 조카를 모두 없애려 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진락은 호랑이 발톱과 같은 흑호권의 위력과 무리민들의 경험이 깃든 외부 내의 힘을 폭발시켜 자객 2명을 단숨에 처치합니다. 위공공마저 진락의 실력에 크게 놀라게 되고 진락과 백발내시 위공공의 치열한 결투가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전투는 내공과 싸움 경험 그리고 진락의 여러 강호인 내의 도움으로 박빙으로 전개됩니다. 위공공은 영검을 꺼내 강하게 몰아붙이지만 진락은 마당의 벽돌을 무기로 활용해 기습에 성공합니다. 결국 위공공은 진락의 벽돌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며 마지막 순간까지 진락의 수법에 충격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진락은 위공공을 쓰러뜨린 후 엄청난 피로감과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삼촌 역시 경악에 휩싸이지만 곧장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두 사람은 도주를 결심합니다. 진락은 죽은 세 사람의 뇌파를 흡수해 새로운 무학 지식과 전투 경험을 얻고 삼촌과 함께 은밀히 탈출 준비를 마칩니다. 진락은 삼촌이 황산령에서 묻었던 황족의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무덤에 도착하고 죽은 황족의 뇌파를 흡수해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을 더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황족 시체가 이미 크게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강력한 뇌파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두 사람은 탈출로를 찾기 위해 봉쇄된 관문 근처를 정찰하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 정면 돌파를 포기합니다. 대신 진락은 황산령의 산적 집단 맹호체와 손을 잡아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청하현에서 조정의 병사들이 토벌공을 세우기 위해 유민과 산적을 색출하며 대대적인 혼란이 벌어집니다. 진락과 삼촌 맹호체 산적들은 산을 포위한 병사들을 피해 비밀 강을 통해 여모현으로 탈출합니다. 맹호체 산적들과 이별한 뒤 진락과 삼촌은 근처 범가촌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진락은 황족의 두뇌를 빌려 무공의 본질을 꿰뚫고 권법의 약점과 개선 방향을 찾아냅니다. 황족의 두뇌는 기존의 모든 강호인들보다 뛰어난 통찰력과 혁신성을 제공해 진락의 실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삼촌은 청하현의 소식을 듣고자 매일 마을을 오가며 조정에서 발표한 황족살해 반란군에 대한 소문에 분노합니다. 진락은 삼촌에게 진가촌으로 먼저 돌아가 가족을 지키라고 조언하고 자신은 남아무술 수련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삼촌과 헤어진 뒤 진락은 황족의 두뇌가 자신에게 천재적인 통찰을 가져다주는 효과에 감탄하며 언젠가 선인의 두뇌까지 얻겠다는 결심을 다집니다. 진락은 외딴 집에서 수련과 약고 제작에 몰두하며 무공의 벽을 돌파합니다. 황족의 두뇌의 도움과 약고의 효능으로 그는 마침내 무도의 삼경인 단골경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단골경으로 진입한 진락은 자신의 내공과 권법이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을 느끼며 이제 청하현 현령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도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고 확신합니다. 혼란을 기회로 삼아 더 강력한 두뇌, 특히 천재나 선인의 두뇌를 얻겠다는 야심도 품게 됩니다. 진락은 한층 강해진 자신감을 안고 청하현에 몰래 잠입합니다. 전쟁과 진압의 여파로 성안은 시체와 불타버린 집들, 피폐한 백성들로 가득합니다. 진락은 무고한 사람들의 참상을 목격하며 분노를 느끼고 길에서 만난 병사들이 어린 소녀를 겁탈하려 하자 벽돌로 처단합니다. 진락은 폐허가 된 삼촌의 집을 확인하고 이어 마절두기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에서 죽은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마 스승님의 소행임을 짐작하고 사제하민과 스승의 행방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사매하민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사오방 고수들과 조정의 반란 진압군이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마절두기가 흑호권으로 필살기를 펼치며 사력을 다하지만 조정의 고수에게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진락이 세막대를 무기로 난입해 조정 고수를 단칼에 처단하고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단골경 고수로 성장한 진락의 힘에 현장 모두가 놀라워하고 조정 병사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마절두기와 제외한 진락은 하민이 적에게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현하로 향합니다. 진락은 청하현 관하에 잠입합니다. 그는 하인들을 잡아 정보를 캐낸 뒤 난추각에 있는 현령을 목표로 삼고 움직입니다. 진락은 난추각에 잠입해 현령과 참모를 살해하고 방 안에서 엄청난 액수의 음표와 청하현의 내부 비리를 기록한 장부 편지들을 입수합니다. 편지 속에는 청하현의 배후에 영왕과 미지의 광산이 존재하며 영왕이 많은 고수와 관료를 포섭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더 큰 권력과 음모의 그림자를 확인하고 하민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강력한 고수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관아의 후원에는 범장군이 책을 읽으며 하민과 여러 여성들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진락은 잠입 도중 암기를 간발의 차로 피하며 이미 자신의 위치가 노출됐음을 깨닫습니다. 곧 범장군과 수십 명의 병사들이 지붕과 건물을 포위하고 화살 세례와 인해 전술로 진락을 압박합니다. 진락은 황족의 두뇌와 여러 고수의 두뇌가 활성화되어 빠르게 판단하며 포위를 뚫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진락은 관아에서 포위된 상태에서 적들의 화살과 불길 속에서 돌멩이를 날려 빠른 몸놀림으로 적들을 쓰러뜨리며 극적으로 포위를 벗어납니다. 번 장군과의 치열한 대결 중에도 한치의 방심 없이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고 결정적 순간에 포위를 뚫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 후 암기를 활용해 병사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심리전과 암살로 적들의 전의를 꺾고 번 장군 일행을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진락은 마지막까지 남은 번 장군마저 팔뚝세뇌와 세막대로 죽인 뒤 그의 뇌까지 얻으며 모든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어 하민과 잡혀있던 여자들을 구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번 장군이 남긴 옥책을 발견하고 황족의 두뇌가 그 책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비밀의 실마리를 쥡니다. 진락은 마절두기와 제외하여 앞으로의 행보를 의논합니다. 스승은 앞으로 조정의 종사경지에 고수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합니다. 진락은 청하현을 떠나 진가촌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며칠간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번 장군의 옥책과 광산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 목표를 위해 준비를 마칩니다. 진락은 가족을 위해 대부분의 음표 재산을 남겨두고 소달구지를 타고 험한 산길을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진락은 옥책을 연구하며 번 장군의 두뇌에서 얻은 지식으로 광산의 비밀에 접근하려 합니다. 산길을 이동하다가 밤중에 숲에 접어들며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경계심을 갖고 숲에 숨어든 진락은 곧 전투의 흔적과 참혹하게 죽은 시체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강호 고수들끼리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휘말린 자들이었고 시체를 살펴본 진락은 내공이 극히 깊은 종사급임을 눈치챕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무리들의 싸움은 격화되고 진락은 숲을 빠져나와 광산 입구로 향합니다. 한밤중 협곡에서 벌어진 압도적 실력의 건장한 칼잡이와 검객 종사 고수의 혈전까지 진락은 종사의 격차를 실감하며 기연을 노리는 무리민들을 확인합니다. 칼을 든 종사와 검객 종사의 전투가 극에 달하며 진락은 이 틈을 타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번 장군의 뇌와 여러 단서를 활용해 영석 광산 입구에 먼저 도착한 진락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신비로운 입구의 조건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진락은 영석 광산의 진입 조건이 해와 달의 교차에 있음을 깨닫고 매일 옥책과 자신의 내공을 활용해 수련을 이어갑니다. 15일간의 기다림 끝에 진락은 해와 달이 교차하는 신비로운 순간 마침내 광산의 위치를 확실히 확인합니다. 오색 안개가 스며나오는 광산 입구와 점점 더 강해지는 영석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종사급 고수의 혈투가 골짜기 안에서 다시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건장한 칼잡이 종사는 술법을 쓰는 노도 고수에게 패배하고 목숨을 잃으며 진락 역시 노도의 기습 공격을 간신히 피합니다. 진락은 종사급 고수 이진 노도의 추격을 받으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립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외부 두뇌 하나의 냉정한 조언을 받아 광산 입구로 달려가고 마침 해와 달이 교차하는 순간을 맞아 신비로운 광산의 문이 열립니다. 진락은 겨우 도망쳐 광산 내부로 들어가고 이진 노도도 그 뒤를 쫓아옵니다. 둘은 광산 깊숙한 곳에서 푸른빛 영석을 발견하지만 진락이 먼저 영석에 손을 대자 거대한 푸른 장막이 펼쳐지며 선문이 열립니다. 이진 노도는 그 힘에 휘말려 끔찍하게 압살당하고 진락은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진락은 푸른 영석의 힘을 흡수하며 강렬한 신비경에 빠져듭니다. 연근이 있는 황족의 두뇌를 통해서만 그 힘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치명상을 입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신체는 심각하게 손상됐지만 오히려 힘이 넘치는 느낌과 정신의 해방감을 맛봅니다. 진락은 힘겹게 동굴을 빠져나와 탈진한 몸으로 간신히 작은 마을로 피신하고 뒤늦게 도착한 무수한 강호 고수와 조정의 군대가 광산을 둘러싸고 결전이 벌어집니다. 작은 마을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은 진락은 오랜만에 삼촌과 재회합니다. 삼촌의 배려와 도움으로 회복에 전념하고 영석의 힘이 확실히 자신의 내공을 크게 끌어올렸음을 자각합니다. 이제는 평범한 종사도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 힘을 온전히 다루려면 더 높은 자질의 두뇌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진락은 한동안 요양과 수련에 집중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진락은 새로운 수련법과 황족의 두뇌처럼 영석의 힘을 흡수할 수 있는 연근 있는 두뇌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련법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죽은 강호인들의 두뇌를 얻는 것이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엄중한 감시로 인해 산골짜기에서 직접 시체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잠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는 오히려 청하영 관청에 공식적으로 시체를 묻는 사람으로 일자리를 얻어 접근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삼촌의 인맥과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고 앞으로의 두뇌 수집과 기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진락은 공식 매장인 신분으로 산골짜기에 파견되어 수많은 강호 고수들의 시체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이들을 통해 새로운 외장형 두뇌를 대거 확보하며 기존의 쓸모없는 두뇌들을 모두 교체합니다. 이제 그의 무도 실력은 정점에 달하며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선 자질을 가진 두뇌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마침 영왕의 19번째 서자가 청하현에 부임하고 길에서 영왕가의 옥패와 진락의 옥책이 서로 감응하는 미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공자는 진락의 옥책에서 선문의 기운을 느끼고 교묘하게 진락에게 접근해 옥책을 되찾습니다. 대신 값비싼 반지를 사례로 주며 진락을 단순 무지한 하인으로 여기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락은 이 과정을 통해 귀공자 일행이 수성계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음을 확신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노립니다. 19공자는 자신이 획득한 옥책이 백선동 선문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한다고 여기며 스승과 함께 이 비밀을 공유합니다. 백선동 선문에 입장하면 3달간 도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면 성계에 남을 수도 있다고 밝힙니다. 진락은 한밤중에 몰래 숨어서 이들의 대화를 통해 수성계의 구체적인 정보와 절호의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진락은 과감하게 19공자와 스승이 있는 별채로 침입합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19공자와 스승을 모두 제압하고 결정적인 순간 독 공격도 무력화하며 두 사람을 처치합니다. 특히 19공자의 완전한 수선 자질 두뇌를 흡수하여 오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로써 진락은 단순한 무도 고수를 넘어 수성계로 향하는 문턱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현장을 치밀하게 정리한 뒤 옥패와 옥책까지 챙기고 흔적을 지웁니다. 19공자가 살해된 뒤 청하현은 밤새 수색과 봉쇄로 시끄럽지만 진락은 현지인의 신분을 이용해 무사히 위기를 넘깁니다. 새벽녘에는 새롭게 얻은 19공자의 수선 자질로 수련하며 19공자의 희생에 노잣돈이라도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자의 등장과 영왕과 조정 간의 암투로 청하현의 봉쇄는 3일 만에 해제됩니다. 진락은 스승 마절두기와 삼촌 등 주변 인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잠적하다가 상황이 진정된 뒤 백룡성으로 이동합니다. 백룡성은 대도시답게 번화하고 웅장한 곳으로 진락은 마차와 돈을 이용해 순조롭게 입성합니다. 그는 19공자가 말했던 백선동의 위치가 바로 이 근처임을 확인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진락은 백룡성의 대형 호위표국에서 스승 마절두기와 재회합니다. 진락의 스승 마절두기의 사형이자 표국의 총표두인 종사급 강자 400원광룡까지 만나게 되고 스승의 인연을 통해 그들과 가까워집니다. 원광룡은 진락의 자질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며 시험삼아 진락에게 겨뤄볼 것을 제안합니다. 진락은 원광룡과의 대련에서 7알의 힘만 사용하고도 종사급 강자를 압도합니다. 그의 성장과 기세는 모두를 놀라게 하고 마절두기와 원광룡 역시 그가 수선 자질을 가진 인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원광룡은 자신의 과거 백룡서원의 선인과의 인연을 진락에게 들려주며 백선동과 성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합니다. 마침내 백룡성의 중심 백룡서원이 모든 비밀의 열쇠임이 드러나고 진락은 선인으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게 됩니다. 진락은 400원광룡의 도움으로 마침내 백룡서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서원의 문을 들어선 진락은 이곳의 진정한 목적이 수선 자질 있는 인재 선별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진락은 수십 개의 외장 두뇌를 활용해 3층 서고의 방대한 기초 수선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며 자신이 가진 외장 두뇌의 진짜 힘을 실감합니다. 경쟁과 질투, 동료들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도 마침내 인연과 지식의 시험인 진법이 걸려있는 대나무 문을 자연스럽게 통과해 존재감을 각인시킵니다. 진락은 서고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백선동의 첫 관문인 대나무 숲 강의에 참여합니다. 대나무 문을 통과한 극소수만이 앉을 수 있는 이 자리는 백의 노인이 들려주는 현묘한 설법을 듣고 각자 자신의 한계와 인연을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진락은 노인의 설법에서 각기 다른 도의 해석과 선도의 근본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두뇌의 관점에서 수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한편 자질 없는 자들은 점차 도태되어 가고 진락의 존재감은 노인의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게 성장합니다. 백의 노인 장청진이는 설법이 끝나자 곧바로 일종의 환술로 모든 제자를 깊은 환상에 빠뜨리지만 진락은 외장 두뇌들로 순식간에 환상을 깨고 유일하게 정신을 차립니다. 이 모습을 본 장청진이는 진락을 따로 불러 진짜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진락은 정식으로 입문합니다. 장청진이는 백선동의 선인이라기보다 폐허가 된 선문에서 수련에 성공했다고 밝힙니다. 장청진이는 월나라 땅 전체가 거대한 무덤 위에 세워진 연기 고갈의 땅임을 설명하고 이 세계의 경지가 한계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락은 이 거대한 무덤에 잠든 강대한 대뇌의 존재에 경외감을 품고 그 엄청나게 뛰어난 시체의 머리에 손댈 수 있기를 꿈꿉니다. 장청진이는 진락에게 선문의 첫 글자를 직접 가르치며 선도의 근본 연기 축기 결단의 경지를 설명합니다. 진락은 수십 개의 대뇌를 총동원해 선문을 익히지만 그 난이도와 신체적 피로에 크게 고생하며 수련의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3달간의 혹독한 수련 끝에 진락은 드디어 첫 선문을 온전히 익히고 장청진인에게 정식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장청진이는 진락에게 앞으로 바깥 제자들을 대신 가르치라며 진락에게 백선록이라는 비밀스러운 책을 전수합니다. 이 책에는 100명의 선인들의 행적과 그중 일부 선인들의 수행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장청진이는 이 책의 도움을 얻어 선인에 입문했다고 밝힙니다. 진락은 백선록에서 연기법의 단서를 얻고 감격하지만 책을 펼치자마자 신비한 환영에 사로잡혀 백선동의 정식 제자임을 인정받는 꿈과도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현실로 돌아온 진락은 책에 깃든 기운과 환상, 그리고 자신이 이제 백선동이라는 문파의 선인 전승의 길에 들어섰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진락은 백선록을 통해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신비한 경험을 반복합니다. 책 속에 선인 백선청이가 나타나 연기법의 진정한 법문을 전수하고 진락은 선문의 힘을 발동해 방 안을 정화하며 수선자의 세계에 한 발 더 다가섭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백선동 진짜 제자에게만 드러나는 비밀로 진락은 이로써 수련의 방향을 알게 됩니다. 연기법은 총 13단계로 나뉘며 진정한 수선자의 길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연기 입문에 필요한 연기가 이 세계에선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영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락은 연기 입문을 위한 영석을 구하기 위해 서원의 사형제들에게 정보를 구하고 서산에 영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탐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도굴당한 무덤과 남아있는 미약한 연기만을 발견하고 큰 소득 없이 돌아섭니다. 진락은 이 전령지 월나라에서는 영석을 보관하기 어렵고 귀중한 자원임을 다시금 체감합니다. 영석을 구하지 못한 진락은 결국 스승 장청진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장청진인은 진락이 짧은 시간 내에 연기결을 깨달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남은 영석과 함께 비밀 신법 신도결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진락에게 자신을 위해 특별히 재련한 위패를 전합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는 진락이 언젠가 이 거대한 무덤을 벗어나 연기가 흐르는 수선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 위패를 통해 자신의 부활을 시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진락은 스승의 마지막 소망을 받아들이며 귀한 영석을 건네준 장청진인과의 사제 인연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진락은 영석의 힘을 바탕으로 밤새 연기 수련에 몰두합니다. 연기를 체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드디어 연기 1층이 되어 큰 도약을 이룹니다. 기혈이 강해지고 신법, 법술, 수명 등 모든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는 달라진 감각과 강해진 자신을 실감하며 서원의 명망도 크게 올라 주위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오릅니다. 이후 장청진인의 호출을 받아 산골짜기로 향하고 마침내 스승의 두버 심화도인과 취죽선자가 도착합니다.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세노선인은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진락과 젊은 연기 제자들을 이끌고 마침내 거대한 무덤의 진입을 준비합니다. 진락은 가족과의 작별, 백룡서원과 진가촌의 안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출발에 동참합니다. 장청진인 일행은 과거 도굴꾼들이 팠던 서산의 무덤 입구로 이동해 기관술과 영석, 부적을 이용해 진법의 틈을 다시 열고 무덤 내부로 진입합니다. 진락은 외장 대뇌들의 감각을 활용해 무덤 안의 구조와 진법 위치까지 빠르게 파악하며 탐색 준비를 마칩니다. 일행은 기묘한 별하늘과 수많은 단 그리고 섬처럼 떠있는 방들로 이뤄진 거대한 무덤의 중심부로 진입합니다. 진락은 단 위의 무덤에서 수선자 시체의 뇌를 추출할 때 한계치에 도달해 강호인의 대뇌들을 대거 포기하면서 가까스로 성공합니다. 후에 건시대뇌라고 부르는 이 뇌는 진락의 가장 큰 기원이자 다른 대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사이 장청진인 일행은 법진을 완성해 통로를 열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지의 영역과 신선세계로 나아갈 마지막 관문 앞에 서게 됩니다. 장청진인이 작동시킨 법진 통로가 열리자 진락과 젊은 연기사 일행은 강력한 힘에 이끌려 의식을 잃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스승 3명은 조건이 맞지 않아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락 일행만 전송됩니다.
진락과 취죽선자의 제자인 사상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두운 산 동굴 안에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자 광활한 숲과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랫동안 염원하던 수성계임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진락과 사상은 동굴을 나와 시마도인의 제자 두덕 일행과 제외하고 근처의 작은 마을인 흑산촌에 들어섭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경계하기는커녕 환대하며 수선세계에 대한 정보를 나눠줍니다. 마을 노인은 최근 마을 출신의 천재가 선문에 입문했다고 설명하며 그 덕분에 앞으로 몇 년간 세금이 면제되어 흑산촌이 이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도 연근 자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런 자질을 가진 이가 드문 존재임을 진락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진락 일행은 마을의 언어와 문화를 빠르게 습득하며 점차 수선세계에 융화되어 갑니다. 며칠 후 마을의 신호선문에서 온 제자가 방문합니다. 신호선문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강대한 수선 문파로 매년 자질 있는 인재를 선발합니다. 진락 일행은 연근 자질과 입문 경력을 인정받아 별도 심사 없이 신호선문에 입문하게 됩니다. 흑산촌 사람들은 큰 환영과 축제를 열고 진락은 이 마을 사당에 스승장청 진인의 위패를 모십니다. 신호선문 선배 송함의 인도로 진락 일행은 신풍군으로 이동하고 인장을 받아 신분을 등록합니다. 진락 일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입문 절차를 마치고 이후 며칠간 신풍군에서 다른 신입 제자들과 함께 대기합니다. 이윽고 신호선문에 대형 비행선이 도착하여 진락 일행과 100여 명의 신입 제자는 하늘을 나는 비주를 타고 신호선문 본산으로 향합니다. 비주 내부에서 모든 신입 제자들은 연근 속성 검사를 받는데 단일 이중 연근이 최상급 자질로 3색 이상은 점차 하등으로 간주됩니다. 진락은 3연근 판정을 받아 중상급 자질로 성장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같이 이 세계로 온 사설도 3연근, 두거는 4연근, 두덕은 5연근으로 각각 평가받으며 자질이 낮은 자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진락 일행은 자신과 비슷한 출신의 신입들과 교류하지만 진락은 혼자 조용히 수련하며 성장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3연근은 좋은 자질을 가진 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성계에서 축기수사는 진정한 강자이자 모두가 꿈꾸는 경지임을 알게 되고 축기를 목표로 세웁니다. 비행선은 열흘간의 여정 끝에 신호선문 본산에 도착합니다. 신호선문은 삼국을 아우르는 거대한 조직이며 자질 있는 제자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인정물적 자원을 집대성합니다. 도착 직전 거대한 호수와 그곳을 지키는 강력한 요수 교룡의 위용을 목격하고 신호선문이 얼마나 강대한 문파인지 실감합니다. 신입 제자들은 본산에 입성하며 소천요라는 외문 대제자로부터 신호선문의 오랜 역사와 주봉체계, 조직 문화를 설명 듣습니다. 신입 제자들은 각자의 연근 속성에 따라 수행할 주봉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설은 부적수를 배우기 위해 천록봉을, 진락은 도와 심경을 중시하는 오도봉을 선택합니다. 오도봉은 수행이 매우 어렵고 제자가 적은 봉우리로 첫 관문에서 선악 요수 승풍이 등장해 신입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절벽과 쇠사슬 다리를 건너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진락은 침착하게 이를 극복하지만 일부 제자들은 두려움에 퇴출됩니다. 오도봉의 혹독한 분위기와 철저한 실력 위주의 문화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진락과 남은 소수의 신입들은 오도봉에 입성합니다. 그곳에서 책임자인 호구도와 황사영을 만나 숙소를 배정받고 오도봉이 신마봉이라 불릴 정도로 수련 과정에서 신마가 자주 일어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황사영은 진락에게 오도봉 수행의 위험과 장점, 그리고 신마를 극복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법수를 익힐 수 있음을 조언합니다. 진락 등 오도봉 신입 제자 5명은 드디어 봉주 무의 진인을 아련합니다. 무의 진인은 축기수사로 제자들과의 만남을 형식적으로 끝내고 바로 입문 물품 수령을 지시합니다. 신입들은 오도봉 관리 책임자 왕중 사영에게 신분 명패와 입문 물품을 받고 공법각에서 각자 입문 공법 한 권씩을 무료로 선택할 기회를 얻습니다. 진락은 입문 공법 중 기초 연기결을 선택합니다. 공법각 관리 수사로부터 직접 전수받으며 그 방식은 책의 내용을 빛으로 머릿속에 주입하는 신비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신입들은 이후 각자 숙소로 돌아가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진락은 기초 연기결을 내면화하며 과거 대능자들이 남긴 환영을 통해 기초 연기법을 간접 체험합니다. 건시의 뇌의 도움으로 남보다 빠르게 전승을 완전히 습득하게 되고 자신의 사명근에 맞는 연기법의 체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도봉 생활에 적응한 진락은 각종 기초 지식을 보충하며 부적, 법진, 연단, 임몽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신호선문 시스템을 빠르게 익혀나갑니다. 오도봉의 특징과 신호선문 10대 주봉의 구조도 이 시기에 파악하게 됩니다. 석 달의 신입 특별 대우가 끝나고 진락은 평범한 제자로 전환됩니다. 영석이 부족해 연기 수련이 더뎌지고 생활 자원을 얻기 위해 산에서 단순 임무만 수행합니다. 반면 황행과 부안 등 동기들은 산 아래 위험 임무를 수행하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진락은 오로지 묵묵히 기본기를 다지며 슬슬 문파의 고수들이 묻힌 장소를 알아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에게 최고의 수련 속도는 오로지 고수의 시체머리에 손대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영석이 부족한 진락에게 황행은 부적 그리기 보조 임무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영석을 주며 서로 돕게 됩니다. 진락은 황행이 준 영석으로 재진술이라는 실용 부적 법수를 배우기로 합니다. 장서각에서 영석을 내고 일회용 옷간을 받아 수련 장소에서 전승 영상을 체험하게 되고 직접 축기 수사인 무의 진인으로부터 재진술을 전수받습니다. 진락은 산 아래 임무나 요괴 사냥이 아닌 묘지기 임무를 자청합니다. 이 임무는 주로 연기에서 진급에 실패한 노장 제자들이 맡는 일로 연기도 희박하고 보상도 적어 깊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진락은 조용히 축기 수사의 뇌를 얻기 위한 무덤 파기를 실행하기 위해 묘지로 향합니다.
묘지에서 만난 묘직이 사형과 빠르게 친해지며 본격적으로 묘지 생활을 시작합니다. 진락은 묘원 내에 축기 수사급 장로 무덤의 위치를 파악해두고 밤마다 조용히 무덤을 파헤쳐 뇌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묘직이 사형에게 들키지만 혹시 축기 고수의 유품을 찾으려는 사정이 있을까 싶어 서로 이해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진락은 이후 연기 후기 제자들의 무덤도 파헤치며 외장 내를 업그레이드하고 빠른 감호를 얻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6일 만에 연기 3층으로 돌파하며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낮에는 부적 제작 보조 임무도 병행하여 자원을 모으고 수련과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갑니다. 진락은 자신의 부적 제작 실력을 본 황행과 정식으로 협력 계약을 맺습니다. 황행은 부적 판매 경로와 재료를 제공하고 진락은 제작된 부적을 넘기는 형태로 각자의 이익을 챙깁니다. 축적한 자원과 뛰어난 효율로 본격적인 수련 가속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흘러 연기 중기를 돌파 못한 묘직이 사형도 하산하게 되고 진락은 묘지에서 1년 넘게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진락은 부적 판매로 얻은 영석과 외장 뇌의 도움으로 하룻밤 만에 연기 5층까지 연속 돌파에 성공합니다. 그의 수련 속도와 효율성은 이미 신호선문 연근 천재들을 능가합니다. 반면 동기였던 황행과 부하는 목숨을 건 산 아래 임무와 요괴 토벌로 간신히 연기 중기에 도달하는 등 고생만 거듭하고 일부는 임무 중에 전사하기도 합니다. 진락은 동기들과 점점 더 큰 격차를 벌이며 축기 돌파를 위한 최적의 방법과 계획도 외장 내들의 경험을 통해 완성해 갑니다. 진락은 연기 중기 돌파 후 신통력 신혼수를 익히고자 황행에게 문의합니다. 오도봉 규칙에 따라 연기 중기 이상 제자는 한 달에 한 번 스승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락은 수련전에서 스승 무의진인을 찾아 영석 30개를 내야 하는 신혼수를 천재자질을 인정받아 무료로 얻습니다. 묘지로 돌아온 진락의 외장 내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신혼수를 빠르게 익히기 시작합니다. 진락은 신혼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시야 확장을 결심합니다. 마침 신호선문 아래 방시가 사도수사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신호선문 내주봉 연합 임무가 내려집니다. 이번 임무의 보상은 다른 봉우리의 신통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기에 진락은 위험을 무릅쓰고 곧바로 참여를 결정합니다. 연합 임무 참가를 위해 진락은 오도봉 정전에서 경쟁을 뚫고 선발 인원에 포함됩니다. 수석 제자 원강이 이끄는 이번 임무는 연기 중기 이상의 강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진락의 성장 속도와 수위에 모두 놀라워하지만 그는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반년 만에 처음으로 산을 내려옵니다. 각 봉우리 대표 제자들과 함께 임무 집결지인 구선집으로 향하며 본격적인 연합작전에 돌입합니다. 연합 임무팀은 구선집 객잔에 모여 출정합니다. 임무팀은 신화봉, 고왕봉, 청건봉, 오도봉 제자들로 구성됐으며 고왕봉의 수석 제자 초홍엽이 진락의 조 인솔을 맡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요수로 만들어진 영역 이동 비행선을 타고 서엽방시로 향합니다. 진락 일행이 침입하자 시체 조종수를 비롯한 각종 암수와 독, 법기가 난무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신화봉의 영광과 청건봉의 막문검 등 각 봉의 고수들이 각자의 특기를 발휘해 맞서지만 상대는 이미 철저한 함정과 매복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매복 진법의 발동으로 도주도 어려운 상황에서 초홍엽은 연기 9층의 경지로 힘을 끌어올려 간신히 버티지만 적의 계략과 수적 우위에 밀려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집니다. 적의 수장개보월이 모습을 드러내어 초홍엽과 날선 대립을 벌이고 오도봉 사형 등 여러 동료가 연이어 전사합니다. 결국 진락과 일부만 카카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탈출한 진락과 일행은 구조 신호를 보낸 후 신호선문 축기 수사의 지원을 기다리지만 약속 장소에서 마주친 것은 철시라 불리는 축기기 등급의 강시였습니다. 제자들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압도적 강함 앞에서 검수 제자가 순식간에 살해당하고 이어 고왕봉 제자까지 철시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늘에서 선악승풍사숙이 등장해 어풍술로 철시를 강타하며 진락 일행은 위기를 넘깁니다. 승풍사숙의 신통력으로 철시와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진락 일행은 그 틈을 타 방시를 탈출합니다. 진락은 이번 임무를 통해 수선세계의 실전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축기 수사의 신통력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이후 외장 내의 힘을 활용해 축기 신통술의 원리를 모방하며 자신의 내공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새로운 객잔에서 잠시 휴식하던 중 정체불명의 수사의 기습을 받습니다. 염강이 귀신 인형과 맞서고 진락은 건시의 내의 도움으로 수사를 추적해 승부를 벌입니다. 수사는 진락의 신혼술 환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무너지고 진락은 그 틈을 타 수사를 쓰러뜨립니다. 수사의 품에서 훔쳐온 작물인 영삼을 회수하고 흡수한 진락은 막대한 연기로 인해 단번에 연기 6층으로 경지가 상승합니다. 진락 일행은 사도 수사 소탕 임무를 완수하고 방시에서 도난당한 물품까지 회수합니다. 각자 영석과 비법, 표식을 따로 챙긴 뒤 비행선을 타고 신호선문으로 복귀합니다. 진락과 방사는 함께 오도봉으로 향해 스승인 무의진인에게 임무를 보고한 뒤 보상으로 각각 화염 제어술과 영삼 재배술이 담긴 옷간을 받습니다. 기대와 달리 만족스럽지 않은 보상에 방사는 실망하지만 진락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진락은 외장 내의 활용법과 수선자 간의 실전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스스로를 더욱 단련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자각합니다. 진락은 오도봉 전공평에서 황행을 만나 연단을 위한 단로와 양리학 책을 거래합니다. 연기 6층 돌파 소식에 황행은 놀라지만 진락은 연단술로 수행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진락은 약재를 구입하던 중에 야광봉 제자 두건을 만나 옛 동료들의 근황을 듣습니다. 두건의 도움으로 오래된 단방을 얻어 연단 실력 향상에 실마리를 잡습니다.
스승 없는 독학 연단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연단 자질을 가진 뇌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신호선문에는 입문한 지 3년 동안 연기 중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문파를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날 3년이 다 되어가는 부한이 찾아와 자신이 왕가의 후계자임을 밝히고 가문 문제 해결을 위해 진락의 신분 표식을 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한은 영석 500개 상당의 연기경 요수 호황의 뼈를 대가로 진락에게 신분 표식을 얻습니다. 진락은 요수의 두뇌를 외장 대뇌로 추출해 인간과는 다른 관점에서 약재와 연단법을 깨닫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연단도 요수의 시각으로 접근하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대뇌를 수집하여 더욱 강해질 계획을 세웁니다. 진락은 새로운 화속성 연근까지 각성하며 3연근에서 4연근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연근 평가와 달리 그의 4연근은 자질 저하가 아닌 특수한 변이로 성장 속도에 오히려 이점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요수 대뇌를 흡수한 뒤로 연단 실력 역시 빠르게 늘어나 직접 양기단 제조에 성공하고 정식 연단사의 경지에 오릅니다. 다만 연단 실력과 성과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축기단 제조 등 다음 목표에 집중합니다. 이후 황행을 만나 영약을 교환하며 앞으로의 연단 계획을 정비합니다. 진락은 황행에게서 고품질의 양기단을 건네받아 연기 7층으로 무난히 돌파합니다. 연기 후기로의 경지 상승은 그에게 더는 병목이 아니었고 4가지 연근의 상호작용으로 자질 역시 상등 2연근 천재와 맞먹게 됩니다. 연합 임무와 비경 탐험의 소식이 종문을 뜨겁게 달구지만 진락은 실속 있는 자원 축적과 신통력 습득에 집중합니다. 무의진인을 찾아가 두 번째 신통력인 어풍수를 배워 신혼술과 함께 축기 수사에 준하는 실전 신통력을 갖추게 됩니다. 입문한 지 1년이 지난 진락은 신입 제자들의 선배가 되어 사형으로 불릴 만큼 성장합니다. 오도봉의 옛 선배들은 하산하거나 임무로 떠나고 새로 입문한 제자들은 진락의 실력을 동경합니다. 황행 역시 진락의 연기 7층 돌파 소식에 감탄하며 자신과는 비교 불가한 격차를 인정하게 됩니다. 비경의 핵심 법진이 풀리며 종문 전체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지만 진락은 이 틈에 자원을 축적하고 연단 실력도 한 단계 더 진전시킵니다. 그는 200여 알에 달하는 양기단을 직접 재련합니다. 그 후 풍족한 양기단을 바탕으로 연기 8, 9층까지 연속 돌파, 내문 제자로 진입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호선문에 격변이 닥쳐옵니다. 비경에서 3개 진법사의 전승이 유출되고 축기급 강자들이 실종되거나 배신해 다른 두 종파 연합의 압박에 선문이 위험해집니다. 황행은 사국으로 하산하자고 권하지만 진락은 신호선문이 이미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존 무의진인을 찾아가 현 상황을 확인한 진락은 무의진인에게 직접 북강총기 씨 가문의 물건을 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무의진인은 진락의 자질과 미래를 높이 평가하며 임무를 통해 선문을 잠시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진락은 선문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오도봉, 묘원, 후배 제자들 모두와 조용히 이별을 고하고 입문 동기 황행에게 마지막으로 상급 단약을 선물합니다. 황행은 사형의 실력에 감탄과 감동을 느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선택해 헤어집니다. 산에서 내려온 진락은 월국 대묘에서 함께 탈출한 두덕, 사상 등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어 두덕, 사상과 재회하고 진락은 두 사람에게 단약과 부적을 나눠주고 각자 길을 걷게 됩니다. 진락은 신호선문을 떠나 마차를 타고 남쪽 관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종문 주변이 혼란스럽고 구독곡, 양시종의 위협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합니다. 그는 연기 9층의 실력으로 직접 종문 전쟁에 참여하기보다 시신을 수습하며 기회를 노리려 합니다. 역참에서 연단을 하며 주기단 제조법을 연구하고 약재를 조합해가며 주기단을 만들어냅니다. 역참에서 천명봉 외문 제자 만명을 만난 진락은 그가 수상한 인물임을 간파하고 선제 공격으로 그를 베어 죽입니다. 만명의 뇌를 흡수해 그가 남긴 집념과 정보를 획득하고 종문을 배신한 수사들의 위험성과 사태의 심각함을 다시 확인합니다. 진락은 포위망을 피해 도주하며 강시와 산수, 양시종의 추적을 뿌리치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계속된 도주 끝에 진락은 사국 목산성에 도착하나 무의진인이 알려준 북강촌을 찾지 못합니다. 성주의 기록까지 뒤지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우연히 입문시 만났던 호구도 사형을 제외합니다. 호구도의 도움으로 호가 서재에서 북강촌이 목산성 서상구의 옛 이름임을 알게 되고 호가의 연기 대원만 강자인 호할아버지의 배려로 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후 서상구에서 제백운이라는 노인을 만나 기씨 가문의 내력을 듣고 무의진인의 그림을 전달합니다. 진락은 제백운에게 그림을 전달하며 무의진인이 남긴 축기용 공법 신마결을 얻게 됩니다. 신마결은 신마술 계열의 고급 축기 공법으로 진락의 수련에 결정적 도움이 될 만한 비기입니다. 무의진인은 진락의 재능을 알아보고 공법을 남긴 것이며 후속 임무로 기씨 가문의 후손 중 연근이 있으면 제자로 삼으라 부탁했습니다. 진락은 일단 서상구에 머물며 수련에 집중하고 연기 10층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며 원망경에 접어듭니다. 체내 연기는 이미 주천순환을 시작하고 신통력과 어풍술의 위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사형 호구도가 주기단 약재를 구해오지만 핵심 재료인 자금 등이 산수맹에 의해 모두 사들여져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임을 알립니다. 진락은 산수맹의 의도를 의심하고 점차 수성계 하층에도 거대한 세력들의 암투가 번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강도 삼형제가 기가를 습격하는 걸 알아채고 진락은 임시로 꺾은 대나무 몽둥이 하나로 세 형제를 순식간에 제압해 죽입니다. 죽은 자의 뇌파를 읽어 산수맹 그리고 외문 대사형 소천료와 연관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시신을 묘지에 완벽히 매장하며 흔적을 지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진락이 밤마다 수행에 집중하는 가운데 세 형제의 실종을 확인하기 위해 양시종의 건시노기가 목산성에 잠입합니다. 건시노기는 묘지에서 시체를 감지해 집요하게 흔적을 추적하지만 진락의 시체 매장인 수법과 왕생주로 완벽히 원한까지 소멸시켜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락은 낮에는 수행과 연단, 부적 제작에 집중하며 내면의 수련을 이어갑니다. 기가의 조손을 관찰하던 진락은 무의 진인이 내린 마지막 임무 손녀의 연근 확인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기훈우는 연근이 없는 평범한 소녀로 인연이 여기까지임을 확인하고 그녀에게 개량한 무공 흑호권을 남겨주고 떠납니다. 한편 산수맹은 진락이 머무는 집에 대해 의심을 품고 그를 시험하기로 결정합니다. 산수맹에서 파견된 회색 옷의 남자가 시체 꼭두각시와 함께 진락을 시험하나 진락은 신혼술로 상대를 농락하고 시체 꼭두각시를 손쉽게 파괴합니다. 진락은 산수맹과의 직접 접촉을 원해 산수맹의 중심부와 접선을 시작합니다. 진락은 산수맹 실권자인 주현령이 주관하는 교류회에 참여해 목산성 지역의 주요 세력들과 만납니다. 호가 두 개의 수행 가문 양시종의 건시노기가 모여있으며 표면상 신호선문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산수맹과 양시종 등 여러 세력과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진락은 건시노기의 고급 시체 꼭두각시를 만져보고 싶다고 요청하고 시체를 다루는 건시노기는 진락의 특이한 취향을 이해합니다. 진락은 연시에 내에서 철신공이라는 완전한 고대 공법을 읽어내고 점차 방어력과 신체 강도까지 무장합니다. 수련과 연단 그리고 정교한 술법 연구로 진락의 내공과 신통력은 연기 경지 안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경지로 치닫습니다. 3개월이 흐르는 동안 진락은 산수맹의 일원이자 일개 연단사로 인정받아 주현령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주현령은 진락이 연단사임을 확인한 뒤 다양한 거래와 자원 지원을 해줍니다. 진락은 연기 10층에서 계속 수련하지만 연기 11층 돌파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단약인 폭령단 연단에 계속 실패하면서 연단 실력이 뛰어난 축기 단계 두뇌나 양시종의 전문 시체를 얻기 위해 직접 건시노기를 찾아 나섭니다. 진락은 목산성 서쪽 난장강의 공동묘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양시종의 건시노기와 접촉하여 귀한 단약을 대가로 축기 수사 5명의 무덤 위치 정보를 얻습니다. 진락은 무덤을 파헤쳐 5구의 시체를 확보하고 이들의 두개골에 손을 얹어 죽은 자의 뇌파를 읽어내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 뇌들은 모두 연단술에 특화되지 않아 실망하지만 오행 술법 면에서의 조회는 크게 늘립니다. 이후 새로운 단약 조합 연구에 돌입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금령초를 조합해 목속성 축기 뇌와 노교 뇌의 협력 아래 그동안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독자적인 영단 충령단 연성에 성공합니다. 약효가 강력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신개념 단약이 탄생합니다. 진락은 산수맹의 주천양에게 완성된 폭령단을 선물하고 밤중에 몰래 지켜봅니다. 주천양은 폭령단을 복용하고 극심한 고통과 피를 토하는 부작용을 겪으나 결과적으로 7년간 돌파하지 못했던 연기 12층 경지를 단번에 돌파합니다. 단약의 위험성과 효능을 확인한 진락은 충령단을 복용하고 연기 11층으로 돌파합니다. 진락은 자신의 새로운 연단술의 성공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연기 11층에 진입한 진락은 앞으로의 연단 계획을 세우며 방어 공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건시 내의 조언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위해서는 요수, 정열 등 희귀 재료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진락은 주천양에게 해당 재료의 조달을 부탁하며 연단사의 신분을 활용해 산수맹과의 협력을 확고히 합니다. 진락과 호노인 주천양, 건시노기 4사람은 축기 역물을 찾기 위해 협곡으로 들어갑니다. 4사람 모두 연기 후기의 강자들로 연기 회복과 탐색에 능숙하게 협력합니다. 그들은 협곡에서 시체로 변한 산수맹 고수들을 발견합니다. 이때 검수의 습격이 갑자기 시작되고 곧바로 요수인 거대한 원숭이가 등장해 주천양에게 달려듭니다. 호 노인과 건시노기가 힘을 합쳐 원숭이 요수를 상대할 때 진락은 더 좋은 재료가 있다는 외장 내의 조언을 듣고 숲 깊숙이 움직입니다. 이때 흰색 거대 비단뱀이 나타나고 진락은 단독으로 그 뒤를 쫓게 됩니다. 갑자기 비단뱀이 반격하며 독을 내뿜지만 진락은 외장 내의 분석으로 손쉽게 공격을 피하고 예금수를 활용해 비단뱀을 일격에 꿰뚫어 정열을 획득합니다. 축기 역물 쟁탈전이 끝난 뒤 진락은 골짜기에서 혼자 남아 영재와 약재를 채집하고 요수 정열도 정제하여 한 방울의 상등 혈액을 얻게 됩니다. 이후 전투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천양과 산수맹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들의 두뇌를 흡수합니다. 주천양을 직접 묻어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건시 노인과의 연락 표식을 확인하고 살아남은 걸 알게 됩니다. 산수맹에는 새로운 집사 주결이 부임하고 진락은 주결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필요한 단약 재료 보충과 폭령단 제작에 대해 합의합니다. 주결은 진락의 단약 성공률을 듣고 크게 놀라며 본래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확인합니다. 진락은 계곡에서 얻은 요수 정열과 약초를 활용해 기혈단을 연성하고 철신공을 수련해 체내 방어력과 신체 강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요수 정열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철신공 입문에 성공합니다. 이후 난장강에서 건시노기와 재회하여 서로 계곡에서의 뒤이야기와 수학을 나눕니다. 건시노기는 진락에게 축기단 단방을 건네며 축기를 준비합니다. 진락은 건시노기에게 받은 축기단 단방을 꼼꼼히 분석하며 연단사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후 주결과 함께 사국 황실이 주최하는 교류회에 참가합니다. 진락은 교류회의 목적을 선배 수선자 무덤 참배라고 포장하지만 속셈은 도굴입니다. 주결은 사국의 축기 이상의 무덤이 드물다는 점과 진락이 신호선문에 있을 때 이미 웬만한 선배 무덤은 다 참배했다는 사실을 짚으며 황당해합니다.
진락은 교류회에 모인 자들의 목표가 검수 비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날 밤 교류회 현장에서 복마검결을 경매하던 젊은 서생과 사국 황실 강자들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벌어집니다. 황실의 세조상과 젊은 서생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진락은 이 틈을 타 황궁의 황릉에 몰래 잠입해 조상 무덤을 도굴합니다. 진락은 황릉에서 연기 수사들의 두뇌를 모으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이번 경성 원정의 최대 수확은 황족 연기 수사들의 두뇌였고 이 덕분에 법보를 제작하는 연기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진락은 사국 경성에서 돌아와 다시 목산성에 응거합니다. 산수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단약을 지원받아 연기 13층 원망경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경지 상승이 정체되고 축기로의 돌파를 위해 축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진락은 축기단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실험을 반복하지만 주요 약재인 응신초의 부재로 인해 완성도 높은 단약 제작에 실패합니다. 죽결 역시 산수맹을 총동원해 응신초 확보를 시도하지만 3대 종문이 통제하는 귀한 영약이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진락은 3대 종문이 축기단 지식과 핵심 약재를 독점함으로써 외부에서 축기 돌파에 성공한 산수가 드문 근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진락은 협곡에 다녀온 후 회복 중인 건시 노기를 깨워 응신초 단서에 대해 듣습니다. 건시 노기는 곽산현이라는 오래전 사라진 현에 응신초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힙니다. 두 사람은 공중을 날아 곽산현으로 향하면서 과거 곽산현이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낸 유격천마결 사건의 무대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곽산현에 도착하니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무너진 지형과 바람, 유령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에 도착한 뒤 곽산현 내부에 설치된 진법에 휘말려 고립되고 안에서 과거 사국 경성에서 만난 왕청기 육조천 그리고 송길이라는 인물과 재회합니다. 모두가 곽산현에서 영약인 응신초를 노리고 모였음을 알게 되며 일행은 곽산현 깊숙한 곳 약원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5사람은 약원이 있는 뒷산을 향해 이동하며 이 약원은 과거 5대 사수들이 백성들의 생명을 영양분 삼아 만들어낸 곳임이 드러납니다. 일행은 곽산현을 둘러싼 법진과 음침한 기운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비극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 자신만의 경계심과 판단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일행은 안개에 휩싸인 산길을 따라 약원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다수의 검은 산정들이 출몰해 일행을 포위하고 각자 신통을 펼쳐 포위망을 돌파해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진락은 철신공으로 산정들을 흡수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도망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산정들과 싸우면서 일행들과 헤어집니다. 이후 곽산현 전체가 진법으로 뒤덮여 있음을 깨닫고 탈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진법의 틈을 발견해 숨겨진 오두막과 텃밭에 들어서고 이곳에서 응신초와 희귀 약재들을 대거 얻습니다. 그러나 오두막의 안에 있던 사악한 축기 수사의 신통력 저주에 중상을 입습니다. 간신히 영부와 신혼술, 내법 등으로 체내의 저주와 도끼를 억누르며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진락은 숨겨진 오두막에서 얻은 응신초와 귀한 약재, 다양한 영단을 챙긴 뒤 도주합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체내에는 치명적인 저주가 남습니다. 진락은 건시 대뇌의 도움으로 저주를 잠시 억누른 뒤 진법사의 뇌의 조언을 받아 마침내 탈출로를 발견합니다. 겨우 탈출 경로를 찾아 곽산현을 빠져나오고 다른 동료들 역시 치열한 전투 끝에 겨우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약초밭에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나면서 손길이 희생되고 왕청기와 육조천, 건시 노기마저 심각한 저주와 부상을 입은 채 탈출합니다. 진락 역시 몸에 남은 저주를 안고 귀환하며 동행자들도 응신초를 손에 넣지만 모두 저주를 당합니다. 목산성으로 귀환한 진락은 묵룡수와 신혼술로 체내의 저주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해소는 어렵지만 몸 상태가 일부 회복되자 응신초 등으로 직접 축기단을 제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진락의 연단 실력은 한 단계 도약하며 손에 넣은 축기단은 산수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탐낼 만한 귀중한 단약입니다. 한편 신호선무는 외부 세력인 양시종과 구독국의 침입으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두 문파의 결단급 강자들이 신호봉을 돌파하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신호선문의 결단경 문주가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해 적들을 쫓아냅니다. 이로써 3종 전쟁은 신호선문 문주의 귀환과 함께 허무하게 끝나고 신호선문은 다시 그 위상을 지키게 됩니다. 진락은 목산성에서 체내 저주와 돌파 확률을 점검하며 동료들의 부탁으로 다시 축기단을 연성합니다. 왕청기, 육조천, 건시 노기 등은 값진 대가를 치르고 축기단을 받고 진락은 세 사람을 위해 상급 축기단을 연성해줍니다. 왕청기는 받은 축기단을 먹고 즉시 돌파를 시도합니다. 축기단의 강력한 힘으로 돌파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곽산현에서 얻은 응신초에 깃든 사악한 기운이 발동해 자폭하고 맙니다. 육조천과 건시 노기도 그 위험성을 깨닫고 두려움에 빠지며 진락은 곽산현의 사악한 저주 때문에 축기단을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모두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떠나며 진락은 종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신호선무는 전쟁의 여파로 많이 황폐해졌고 사람도 크게 줄었습니다. 진락은 오도봉에 도착해 사부 무의 진인을 찾아가고 저주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축기 수사인 무의 진인은 진락의 곽산현 저주를 강력한 신통력으로 완벽히 제거해주고 축기 이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진락은 내문 제자 신분을 부여받고 신호봉 장서각에서 공운으로 각종 공법과 신통력을 대량으로 열람하고 새로운 오행 신통력과 축기법을 익히며 성장합니다. 건시 대뇌와 축기 대뇌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적의 돌파기를 모색합니다.
진락은 신호선문 십봉 중 사람이 없는 봉우리들의 무덤을 밤마다 돌아다니며 선배 축기 수사들의 외장 대뇌를 얻어 자신의 실력을 크게 높입니다. 어수봉, 천명봉, 고왕봉, 천건봉, 천록봉 등 여러 주봉을 돌아다닌 끝에 체내의 축기 대뇌 숫자는 30개에 이르고 진법, 연기부적 등 다방면의 재능도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제 축기를 준비하며 신통과 공법을 정리하고 요수 축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을 건시 두뇌의 힘으로 통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락의 기운은 점차 연기 원만을 넘어 축기에 가까워집니다. 진락은 고급 축기단을 복용해 9번의 공행, 완벽한 축기를 이룹니다. 그의 신체와 영역, 수명 모두 대폭 상승하고 신식의 힘이 개화하여 신통의 위력도 크게 강화됩니다. 이제 그는 성계 수련자의 반열에 정식으로 들어서며 모든 과거를 뛰어넘는 진정한 도약에 성공합니다. 이상으로 죽은 자의 뇌를 읽는 자 진락이 강호와 수선, 선계의 문턱까지 피와 운명, 끝없는 결투를 거쳐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부터는 진락이 축기 넘어 진정한 결단 경지와 새로운 세계에 맞서는 그 숨막히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